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보호자님들한테 감동을 되게 받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작은 아이 한 명한테 이렇게까지 헌신을 하나. 그래서 좀 스스로 좀 자기 자신을 좀 높게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강아지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고 빨리 코로나가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 제발.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몸 마음 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세상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우리 시청자님들, 특히 우리 보호자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예하! 소 스윗한 보호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살까지 건강하게 아이와 살기 위한 10계명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정기검진을 하자. 정기검진은 건강검진은 당연히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아이의 수명을 늘릴 뿐만 아니라 아이의 아픈 곳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검사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은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과적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는 더 많아요. 결석 크기가 작으니까 배를 열기 싫어서 보존적인 관리들을 하고 사료와 식음, 물 먹는 양, 영양제, 그다음 정기적인 검진, 필요할 경우에 배를 열지 않고 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비수술적인 결석의 치료들, 담낭이란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영양제와 식이 관리를 했더니 나중에 그게 안 좋은 질환으로 진행되는 걸 막았던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병원에 근무하다 보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10계명은 건강검진을 하자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도 아프다. 그런데 아픈 거를 잘 숨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은 아프면 숨겨요. 그냥 웅크리고요. 계속 잠을 자고요. 혼자 이거를 이겨내려고 해요. 저희도 보면 제가 외출해서 들어오면 항상 아이가 나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안 나오고 뭐 졸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수의사가 되고 나서 그때 생각을 하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몸을 이렇게 떨거나 갑자기 나오지 않거나 자는 모습이 더 계속 웅크려든다든가, 아프면 사람이나 강아지라 더 웅크리거든요. 그러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우리 아이들 아프다. 근데 아픈 걸 숨긴다. 그래서 평상시와 다르다면 가까운 집 앞에 있는 병원, 주치의 선생님 병원에 가셔서 우리 아이 아픈 거 아니에요 라고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또 하나는 제가 정형외과 진료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노령견 퇴행성 관절염 관리를 해요. 아이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하면 아이가 훨씬 더 행복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제안하면 우리 아이 안 아픈데요? 잘 걷는데요?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실제로 수술을 하고 나서 선생님 회춘했어요. 선생님 계단을 뛰어요. 얘 침대에서 이렇게 점프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님들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아픈지 아는 걸 모르셨던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보시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적응해 갔던 거예요. 통증에. 나이가 드니까 조금씩 덜 움직이는 거고 이랬던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아이가 아팠던 거거든요. 수술로 인해서 그 통증을 줄여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10계명은 아이가 아파할 수 있는 거를 항상 보호자님이 알고 계시고 조금 더 민감하게 떨거나 더 웅크리거나 평상시와 다르게 뭔가 소리 지르거나 안을 때 갑자기 깨갱하거나 이것은 조금의 어떤 이상 징후만 있으면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사람약, 자가진료 절대 안 돼요. 사람약을 먹고 병원에 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우리 친구가 그랬는데 어떤 인터넷에서 카페에서 봤는데 사람 소화용 약을 이만큼 먹이면 괜찮대. 절대 안 돼요. 진통제를 먹어서 아이가 부들부들 떨던 애가 안 떤다. 열이 났던 애가 열이 안 난다. 이거 치료된 건가요? 아니죠. 마스크 쓴 거예요. 아픈데 가린 것 뿐이에요. 실제 본질을, 원인을 치료하지 않은 거죠. 강아지에서 열이 나면 빨리 해열제 씁시다 이러나요? 절대 안 그래요. 어떤 내과 선생님이 그래요. 원인을 찾을 때까지는 일단은 기다려요. 원인을 찾은 그 열로 인한 추가적인 손상이 크지 않다면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교정하려고 하거든요. 아이가 실제로 면역매개성 질환으로 심하게 열이 나고 있는데 비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타이레놀을 막 썼다? 뭐 더 건강해질까요? 더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원인을 찾는 게, 애기가 막 열사병으로 고생한 건데
열이 나서 몸에서 그냥 고열 증상이 있는데 그때 화학적인 약을 먹으면 더 심각하게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약으로 인한 피해 보고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동물병원에서 사람약을 물론 쓰지만 과학적인 증명된, 검증된, 안정된 증거를 기반으로 약 처방을 하고 있어요. 어떤 동물병원도 자기 힘으로 약을 쓰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가 진료도 안 돼요. 자가 진료를 통해서 문제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동물병원은 문턱이 너무 높고 동물병원은 너무 고가죠. 하지만 동물병원이 많아서 동물병원을 잘 찾아보시면 그래도 아이를 진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발품을 팔더라도 자가 진료라든가 사람약은 하지 마시고 꼭 반드시 검증된 안전한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치과 진료 굉장히 중요하다. 치아는 노령견에서 치과 진료를 하고 나서 칭찬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2층에 치과 수술실도 있고 치과를 저의 한 3번째 정도의 부캐로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 치과는 너무 컴플레인이 저희 병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정형외과 질환보다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치과 진료는 결국은 발치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발치하고 나면 컴플레인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이 그렇게 많아요. 고마워요, 진짜 좋아졌어요, 서열이 올라갔어요, 밥을 정말 잘 먹어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꼬리 흔드는 게 달라졌어요, 고마워요. 치과 진료비가 말이 안 되게 비싸요. 왜냐면 강아지 치과는 사람보다, 어제도 저희가 치아를 3개 뽑는데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치아는 굉장히 발치가,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뭐 이러면 발치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달콤해요. 치과 치료를 하고 나면 이 환자가 훨씬 더 나은 삶을 산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령견이면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아주세요. 스케일링을 하지 마시고요. 스케일링 한다고 아이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2주 만에 똑같아져요. 노령견이면 7세 이상이면 반드시 치과 방사선 검사, 전치아 프루브, 찔러보는 검사 등을 통해서 필요하면 발치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면 아이의 삶의 질이 훨씬 더 올라가요. 그래서 반드시 치과 치료. 사람이나 강아지나 덜 아프고 덜 고생하고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강아지가 더 오래 살 수 있겠죠. 치아는 아이가 아픈데 아픈 걸 숨기는 대표적인 질환이니까요. 7세 이상에서는 치과 치료 잊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치아를 지키는 거겠죠. 아이가 만약에 6세 이하고 어리고 건강하다면 치아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치아 관리는 지름길이 없어요. 마법의 총알이 없어요. 오직 정성과 시간밖에 없어요. 양치질하는 거 힘들지만 하셔야 되고 매일 하셔야 되고요. 치아껌 매일 소량씩 주셔야 되고요. 잇몸 마사지를 해준다든가 치아에 좋다고 알려진 뭐 채소들, 당근 이런 것들, 결석이 없다면 소량씩 주셔야 되고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어렸을 때 하셔야 되고, 사람이 스케일링이 치주 질환에 도움이 엄청나게 되니까 보험에서 치아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권장하듯이 우리 아이들도 반드시 스케일링이 필요한 진단을 받으셨으면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서 잇몸을 지키고 치아 건강을 지켜서 나이 들어서 아이가 아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5번째, 심장사상충 예방 반드시. 심장사상충 약은 독해. 누가 그러던가요? 심장사상충 먹으면 잘못돼. 누가 그러던가요?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가, 원래 나는 발작을 할 수 있는 아이였는데 심장사상충을 먹고 다음날 발작을 했다. 약이 발작을 일으킨 건가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심장사상충에 대한 여러 가지 음모, 여러 가지 견해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아무리 전 세계 수의사들이, 전 세계 제약 회사들이 뭐 누군가의 이득, 뭐 특정 뭐 집단을 위해서 이걸 속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심장사상충약은 안전해요. 먹이셔도 돼요. 저희가 예방접종 항체가 편에서 말씀드렸죠. 수동적인 면역이에요. 심장사상충약을 출시할 때는 그 회사에 엄청난 고소고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성을 검사하고 나오거든요. 그냥 믿고 먹이세요. 심장사상충약은 예방은 꼭 하자. 우리 애기 서울에 살아요? 아파트에 살아요? 괜찮아요. 아파트에 살면 안 걸리나요? 저는 많이 봤는데 심장사상충 걸리면 치명적이니까 심장사상충 예방은 필수예요. 예방접종은요? 말씀드렸잖아요. 예방접종은 수동면역이 아니죠. 몸에서 뭔가 활성화시키는 게 있죠. 근데 예방접종은
항체가 검사를 하고 나서 예방접종하는 것을 권장해요. 1년에 한 번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항체가 없는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고, 저희 병원에는 정기적인 항체가 검사를 통해서 3년에 한 번 접종하는 친구들도 있어요.